사실 새만금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도로망, 철도망, 공항, 항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맞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거 방조제 있잖아요. 요 방조제. 요 방조제가 어떻습니까? 2010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그리고 1990년대부터 해서 새만금이 되게 오랫동안 새만금이 개발을 해왔어요. 개발을 해왔는데 그때 막 환경단체라든지 원래 새만금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 왜 만들었냐면 간척 사업을 통해서 농토를 늘려가려고 했었어요. 농토를 늘려가다 보니 이거를 간척 사업을 해서 여기 매립된 땅 있잖아요. 여기다 원래 농사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 1980년대만 하더라도 농토가 부족했었고 앞으로 뭐 식량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시와 방조제, 우리나라 서산 A지구, B지구 방조제 있잖아요. 모두 다 그런 방조제 사업을 한 이유가 뭐냐면 농토를 늘려가려고 그 다음에 이 농토를 늘려가려고 이런 어떤 방조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간척 사업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시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2000년도 시대에 넘어오고 2010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농토보다는 뭐가 좀 더 강조하게 됐냐면 산업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산업화 시대니까 앞으로 여기다가 뭐 공장도 짓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컨셉이 자꾸 방향이 바뀌면서 새만금에 대한 이제 마스터 플랜이 자꾸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전에 원래는 농사가 어떻습니까? 70~80% 정도 농토를 개간해서 만들겠다라고 했던 컨셉이 점점점 어떻습니까? 관광과 그리고 이제는 산업들이 어떻습니까?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면서 거의 한 70~80% 정도를 어떻습니까? 산업과 관광으로 채우고 나머지 20~30%는 어떻습니까? 농토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플랜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급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런 어떤 산업화 시대가 그리고 관광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농사 짓는 땅이면 여기다 굳이 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필요가 없죠. 그죠? 거기다가 농사 짓는 땅인데 여기다 항만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도로를 많이 깔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도로 계획과 항만 계획과 그 다음에 공항 계획이 생겼냐면은 마스터 플랜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어떻게 되냐면 산업화와 그 다음에 관광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새만금 일대가 이제는 빛을 보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새만금은 그래서 1차적으로 도로망이 있는데 새만금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동서 일축도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동서 삼축도로죠. 그래서 동서 1축과 동서 3축도로는 어떻습니까?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마무리가 돼서 가보면은 도로가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뚫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 2축도로가 있는데 동서 2축도로를 끼고 여기가 뭐냐면 새만금 신항만이 들어오죠. 이축도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다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 전 주간 요거는 최근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가르는 이 도로는 이미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바로 이제 동서 이축도로라고 하는데 동서 이축도로는 언제까지 개통을 시키려고 하냐면 2023년도까지가 목표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오늘날 뭐 지금 언제인가요? 2019년도잖아요. 앞으로 3년 정도에서 4년 정도 후면은 새만금을 관통하는 어떻습니까? 도로가 뚫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새만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촉진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도로가 뚫리게 되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이 새만금 방조제는 우리가 남북 일축도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제 남북 이축도로잖아요. 근데 남북 이축도로도 마찬가지로 현재 공사 중에 있죠. 그래서 공사 중에 있어서 언제까지 완공하냐면 2023년도까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남북 3축도로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동서 1축, 그 다음에 이 동서 2축도로, 그 다음에 동서 3축도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남북 1축도로, 남북 2축, 남북 3축,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뭐예요? 서해안고속도로죠? 그리고 이게 쭉쭉쭉쭉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서 뭐냐면 이게 뭐냐 호남고속도로까지 연결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호남고속도로에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어떤 도로든 간에 모든 게 다 집중이 어디로 됩니까? 새만금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금 현재 여기가 새만금 전라북도잖아요. 전라북도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국토종합개발계획 있잖아요. 저 분이 지금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다시 나왔어요. 저거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나와서 국가에서 먼저 개발계획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도에서도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도에서 어떻습니까? 이 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플랜을 또 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는 시군이 있잖아요. 시군은 그 도 계획에 합당하게 맞춰서 또 시군 계획을 또 짜게 돼요. 이분들이.
그렇게 봤는데 지금 이 전라북도의 가장 핵심 라인은 뭐냐면 새만금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것만 보더라도 새만금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전라북도의 의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알겠어요? 앞으로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데요. 전라북도든 이 주변에 있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어디로 다 집중이 되냐, 화력이 어디로 집중이 되냐면 새만금으로 다 집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이쪽 주변에 있는 지역은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고 오히려 새만금을 집중을 해서 사람과 어떻습니까? 공장과 물자와 돈과 모든 것들이 이 새만금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을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갈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도로망과 철도망과 공항과 항만 그 주변을 따라서 땅값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이 여러분들 뭐 이쪽 뭐 군산 누구나 다 알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김제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여기가 뭐 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만금하고 밀접해져 있는 군산과 김제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안인데 어떻게 보면 새만금하고 밀접 바로 되어 있잖아요. 매립 지역하고도 가장 가까이 있고 그리고 새로 뚫리는 도로망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을 가장 포커스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장 먼저 방향성을 타서 올라갔어요. 이게 첫 번째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갔어요. 김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올라가는 지역이 어디예요? 부안이 세 번째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부안에 주목하는 거예요. 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돈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흐름을 잘 보게 되면 어떤 놈이 선두주자로 치고 올라가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놈이 있고 또 뒤 후발적으로 또 따라가는 놈이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군산이 먼저 치고 올라간 거죠. 이분들이. 이 군산에서 올라간 거는 뭐냐면 2006년도부터 2009년도 있잖아요. 그 3년에서 4년 동안 피크를 쳤어요. 군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군산이 그때 땅값이 사상 최대로 이제 찍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바톤 타치를 받은 게 2010년도 이후에 어디가 바톤 타치 받았냐면 김제가 바톤 타치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김제 받고 그 다음에 바톤 타치를 받은 게 어디예요? 이제 부안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표명했죠. 그러면서 부안이 이제는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가 흐름이 쭉 간단 말이에요. 흐름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 삼축도로와 이축도로와 일축도로와 또는 전철망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개발이 확장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연결되는 라인이 어디냐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익산이에요. 익산. 익산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전주죠. 그러니까 전주까지도 영향권을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단을 보게 되면 여기는 뭐예요? 부안이고 바로 옆에가 뭐예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정읍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정읍이라고 해서 다 정읍이 아니고 부안하고 인접해 있는 어떻습니까? 정읍인 거죠.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 동서 삼축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안이 지금 현재 가격이 막 다른 박질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신태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군산에 부안에 지금 땅이 있어요 없어요? 부안이 문제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왜 땅이 없을까요? 당연히 수요가 몰리니까. 수요가 몰리는 것에 비해서 땅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동안 땅이 거래될 거는 다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좋은 땅을 고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왕이면은 좋은 땅을 고르려고 하는데 좋은 땅들이 어떻습니까? 나오냐 말이에요. 안 나오죠. 부안에 보면은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땅이 잘 나와요? 주거지역이 이 부안의 전체 면적이 1.5%밖에 안 됩니다. 1.5%밖에 안 됐는데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주가 물건을 안 내놓는 겁니다. 알아요 그들도 이제는. 부안이 앞으로 엄청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세 개 지역 중에서 특징이 있는데 부안의 인구가 6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6만밖에 안 돼요. 거의. 그죠? 이 인구가 6만 대밖에 안 돼요. 5만 8천인가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구가 가장 작은 이제 부안인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 알겠어요? 그 부안이 지금 5만 5천 대인데 앞으로 25만 정도까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인구에서 3배에서 4배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붐이 일어나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건축 붐이 일어나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땅들이 개발되어야 될까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개발되는 지역에 미리 들어가 있는다라고 하면은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벌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인구가 2, 3배, 3, 4배 늘어난 지역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평택의 땅값이 급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원래 많지 않았어요, 평택이. 근데 인구가 100만 도시를 본단 말이에요, 평택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구보다도 3, 4배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평택이 땅값이 저렇게 급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이쪽 부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인구가 5만대에서 앞으로 20만대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안에 지금 집중이 되고 어떻습니까? 조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물건이 없어서 땅을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대안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안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게 이 동서삼축이잖아요. 동서삼축인데 여기까지가 부안이에요. 여기까지가.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부안인데 바로 옆 동네에 보니까 도시지역이 있어요. 이분들이 도시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보면은 지역으로 따지면 정읍이거든요. 정읍인데 여기 이 지역은 특이하게 부안하고 어떻게 보면 부안하고 흡사할 정도로 부안이라고 말해도 어떻습니까? 거의 부안하고 똑같은 동네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부안처럼 앞으로 땅값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정읍에서 신태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신태인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니까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조금만 더 이렇게 확장을.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부안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요 일대가 이제는 정읍 중에서 신태인읍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신태인읍이라는 동네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동서삼축이 관통을 하네요. 맞죠? 그리고 관통을 하고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녹색이야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도시지역이죠. 자, 도시지역의 규모가 작아요, 커요? 자, 보세요. 부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백산이라고 하는 도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부안 읍내 주변으로 해서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자, 여기 지금 신태인읍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냥 읍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기가 동진면, 개화면, 그 다음에 부안 읍내를 주변으로 해서 도시지역이 이만큼 크잖아요. 그에 비해서 신태인읍이라고 하는 읍 자체만으로도 규모가 커요, 작아요? 아, 도시지역이 크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도시로 어떻습니까? 계획을 하는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계획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도시화가 될 지역들을 미리 선점을 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런 땅을 이쪽에다가 크게 잡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잡았을까요? 앞으로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새만금과 연계해서 어떻습니까? 신태인읍이라고 하는 지역을 크게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짙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이유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김제 쪽 지나가지고 여기 이 하단에 보면은 이게 지금 뭡니까? 서양고속도로 이게 호남고속도로잖아요. 이 호남고속도로 밑에 보면 정읍 역사가 있어요. 정읍 역사가 있어서 정읍 KTX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익산으로 가잖아요. 호남 KTX잖아요. 호남 KTX 연결돼 있고 여기에 보면 신태인 역사라고 있어요. 신태인 역사라고 있는데 김제를 경유해서 어떻습니까? 정읍 KTX로 연결되는 호남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신태인에 있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태인을 이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도시 지역이 나중에 확장을 해서 개발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위쪽에 보면 군산까지 연결되는 게 장항선이라고 있어요. 장항선 예전에 있는 기차역들 있잖아요. 기차역들 보면은 여러분들 경춘선이라든지 여러분들 경춘선 어떻습니까? 지금 뭐로 깔았습니까? 기차역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전철화 됐잖아요. 그 다음 중앙선 어떻게 됐습니까? 원주까지 쭉 내려가는 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전철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기차들은 다 뭐로 바꾸고 있냐면 전철화로 바꿔요. 전철화로 한다거나 고속화로 바꿉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옛날 전철을 개량을 해서 철로를 하나 더 놓는다거나 아니면 속도를 좀 더 높인다거나 해서 어떻습니까? 현대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 호남선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재정 투입의 이런 어떤 여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현재 그냥 기차가 지나가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라인에서 앞으로 복선 전철화가 된다거나 고속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KTX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KTX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새만금은 군산에서 돌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해서 철도가 연결되잖아요. 철도가 연결되는데 현재 지금 노선 중에 하나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 중에 하나가 이 철도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태인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 신태인까지 연결하는 이 라인이 만약에 앞으로 얘기가 나올 건데 얘기가 나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신태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호남선과 그 다음에 새만금선이 연결되는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환승역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분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전철 역사 하나 있는 거하고 환승역이 있을 때하고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아니죠. 환승역이 됐을 때 그 주변에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훨씬 더 틀려집니다,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태인은 이런 환승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태인 역사와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만금 도로 뭡니까? 새만금 남북 동서 삼축도로 있잖아요. 동서 삼축도로와 그 역사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지역을 개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철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주변이 개발이 많이 되죠? 개발 잠재력이 큰 거잖아요. 근데 신태인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와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들어가 있는 땅이면서 아직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정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각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주변도 마찬가지로 이 여파로 인해서 땅을 구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좋은 땅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땅값이 급등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전철에 대한 얘기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는 신태인은 뭐 어떻습니까? 정읍에서 지역 중심권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고, 지역 중심권으로 개발되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되냐면 첨단 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 들어오는 지역 중심으로 개발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태인 읍에 대한 큰 그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넘어갈게요, 지금. 자, 보면은 이제 저 신태인에 대해서 자, 아시는 분도 있고, 여기 지금 새만금은요,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대로 사실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새만금은 국책 사업입니다. 맞죠, 그죠? 뭐냐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밀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보게 되면 여야 어떻습니까? 모두 관심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이 모두 새만금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 목소리가 있어요. 다른 지역하고 틀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 염려가 없다.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최근에 새만금 개발공사하고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청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정권에 상관없이 여기는 계속해서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서 1축도로, 그다음에 2축도로, 그다음에 3축도로, 남북 1축도로, 남북 2축, 남북 3축도로 개발되죠? 그다음에 공항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항만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아리울이라고 신도시 들어오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관광 내주 용지로 개발되죠? 여기 현재 일단은 잼버리 용지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그러니까 공항과 항만과 도시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관광까지 어우르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그런 동네가 바로 어디입니까? 새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철도인데 여기가 지금 장항선이 만나는 대하라고 하는 곳입니다. 알겠어요? 그 대하라는 지역이고, 이렇게 연결되면 익산역하고 연결돼요. 익산 KTX 있잖아요. 익산 KTX에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신항만까지 연결되죠. 그다음 신항만에서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앞으로 개발될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이 동서 1축 따라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게 이 철로가 들어갈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추진 중에 있는 그 라인 중에서 바로 신태인이 바로 이 대하하고 흡사한 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대하는 군산입니다, 그죠?
여기도 지금 보면 장항선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연결하는 선하고 복선이 개발되죠.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호남선하고 새만금하고 연결되는 복선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동서 삼치축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새만금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개발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관광, 레저, 국제, 농생명용지, 어떻습니까? 배후도시, 산업용지, 환경생태용지 등 개발이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현재 개발되고 이렇게 개발 계획은 잡혀져 있는데 더욱이 중요한 거는 여기는 동부가 물류 중심의 경제 도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경제 수도 있잖아요. 경제 수도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한민국 경제 수도 새만금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가장 많은 동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것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새만금이 들어오게 돼서 개발이 되면요 인구가 한 76만 명 정도 유입이 된다 그러죠? 자, 인구가 76만 정도 유입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주변 지역 및 도시에 한 47만 명 정도가 인구가 유입이 돼요. 자, 여러분 47만 명 정도가 인구가 적습니까?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근데 이 인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안과 김제와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군산과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신태인까지 연결돼서 인구가 확장이 될 겁니다. 인구 확장이 되는데 신태인이 도시지역을 크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구를 많이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개발청사, 공사, 뭐 재생에너지까지 현재 다 들어가죠? 지금 현재 새만금 국가 차원의 선도적 투자 사업이 있는데 수변 도시입니다. 아까 여기 새만금 어떻습니까? 항만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다가 스마트형 도시를 만들어요. 스마트형 도시를 만드는데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 멋진 동네예요. 한 200만 평 정도 규모의 여기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수변 도시로 개발하는데 정말 멋진 동네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는 부안에 이제는 관광 레저용지로 해서 지금 새만금 잼버리 대회까지 개최가 확정이 돼서 2023년도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앞으로 4, 5년이에요. 그러니까 4, 5년 동안은 잼버리 대회 때문이라도 막 개발할 붐이 붙는 겁니다. 맞잖아요. 저것 때문에 여기 개발해야지 저기 개발해야지 이런 어떤 개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동안은요. 정신없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잼버리 대회뿐만 아니라 도로망, 철도망, 국제공항, 신항망까지 다 아우러지는 동네가 바로 새만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까지 했죠. 그러니까 새만금은 지금 국제공항이 들어가는 걸 확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죠?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개발을 하고 뭐 등등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계속 이제 오가고 있는데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대한민국은 땅이 도시지역부터 자연환경지역까지는 도시지역이 16.6%밖에 없어요. 도시지역 땅이 많지는 않아. 아까 얘기했던 그 도시지역 있잖아요. 도시지역이 16.6%밖에 없는 땅인데 그 중에서 주거지가 2.5%밖에 없어요. 전체 면적의 2.5%가 주거지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그런데 신태인은 어떻습니까? 정읍은 어떨까요? 이게 지금 정읍에 대한 용도지역이거든요. 용도지역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이 뭐가 나와요? 1. 몇 배예요? 1.61밖에 없죠? 부안이 1.5%였는데 정읍은 1.61 정도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치 2.5%보다 하회하지 않습니까? 작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주거지가 희소하다 안 희소하다?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주거지가 부족하다. 주거지가 작다. 전체 면적 중에서 주거지가 작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정읍시에 대한 도시 공간 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 여기 정읍 도시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KTX가 있는 지역이에요. 정읍 KTX가. 정읍 KTX를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신태인 있잖아 위쪽에. 요게 뭐예요? 동서 삼축도로잖아요. 동서 삼축도로라서 신태인 지역 중심으로 개발되는데 이 지역을 보니까 뭡니까? 얘가 바로 첨단 산업 개발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읍에서 어떻습니까? 신태인으로 연결되는 요 라인은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태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바운드리가 바로 첨단 산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이게 동서 삼축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새만금하고 연계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만금하고 어떻습니까? 연계되어서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뭔가 기업들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하면
그러지 않아도 이 새만금 어떻습니까? 제 4차 산업혁명 혁명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만금하고 어떻습니까? 코드를 맞춘다라고 하면 첨단 산업 측이 맞죠?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 들어오는데 바로 신테인에 집중적으로 첨단 산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바로 정읍에서도 마찬가지로 신테인을 첨단 산업 중심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들이. 그거하고 맞물려서 본다라고 하면 신테인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업들은 뭐냐면 첨단 산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 보니까 새만금 신항만에서 새만금 홍보관까지 새만금 철도 노선 연장.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노선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빨간 선 있잖아요. 이 빨간 선 같은 경우 전북 시군 의장단 협회에서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현재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노선을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어떻습니까? 신테인 역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신테인 역사로 해서 소남선하고 연결돼서 이 검은색 라인이 KTX 정읍 역사거든요. 정읍 역사하고 연결시켜서 바로 정읍 KTX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노선에 대한 것을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터질 확률이 있다 없다?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이분들이. 새만금에 지금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노선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신테인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자, 뭐 일종의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자,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요게 호남선이잖아요. 이 호남선이고 그다음에가 현재 신테인 역이 있는데 신테인 역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는 새로운 철도 이게 선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만나는 지역이니까 신테인역은 뭐가 들어집니까? 환승역이죠. 환승역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금 더 자 봅시다. 확장을 해서 보니까 신테인 역사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이 신테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로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가 이렇게 찍혀져 있죠.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이게 주거지역이에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자연녹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는 나중에 기업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응? 계획관리지역하고 이런 쪽은. 그럼 뭐로 개발해야 되냐? 첨단 산업으로 들어갈. 주변에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 신테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과 어떻습니까? 주거지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개발되는데요. 문제를 보니까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환승역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땅 있잖아요. 이렇게 생산녹지 있죠? 생산녹지가 어떻습니까? 잘 한번 봐야 돼요. 이 땅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역사가 기존에 있는 역사를 그냥 둘 거냐 아니면은 복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신환승역을 만들 거냐 이걸 고민하게 될 겁니다. 맞죠? 이 부분들이. 지금 대하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새로운 환승역을 만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환승역을 제가 보기에는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생산녹지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역사를 뭐 해도 괜찮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여기 부분들이 상당히 넓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또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럼 어쨌든 간에 역사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이 생산녹지 이 부분들은 어떤 용도로든 개발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있는데 오늘 오픈할 땅은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땅이에요. 땅이 주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땅이 좋죠? 그 땅은 뭐냐면 현재 이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새만금 어떻습니까? 역사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진입하는 그 도로인데 현재 중로 2루 도로예요. 상당히 큰 도로죠? 그러니까 이 도로하고 붙어 있는 땅이에요. 붙어 있는 땅이고 현재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좀 또 보자고요. 자, 어디냐면 바로 이 생산녹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했죠? 지금 땅이 어떻습니까? 여기 땅이에요. 땅이 어떻습니까? 이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도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삼각으로 다 도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새로운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인데다가 맞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도로가 어떻습니까? 이 위에가 남북 삼축도로 아니에요. 남북 삼축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니에요, 이게. 이분들이. 그러니까 남북 삼축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역사로 진입이 가능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도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더욱이 요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이 뭐냐면 평화지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테인에서 가장 빨리 개발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요 지역이 알겠어요? 요 지역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로망도 새로 다 뚫었잖아요. 이렇게 새로 막 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신태인에서는 가장 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